암호 알고리즘의 그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해시 알고리즘을 살펴볼 차례이고요. 해시 알고리즘 중에서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SHA입니다. 그래서 SHA는 니스트 그 미국 표준에서 개발이 된 거고 93년도에 표준이 발표됐어요. 그런데 발표되자마자 뭔가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 바로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그 최초 버전 샤를 좀 개선한 샤1이 개발이 됐고요. 발표됐고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샤1은 해시값의 길이가 160비트예요. 160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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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비트이면 얘의 안전성은 이제 우리가 해시 함수 생각할 때 역이 가능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충돌이 회피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얘의 안전성은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60. 하여튼 얘랑 거의 비례를 해요. 역을 찾는 건. 근데 충돌 회피는 생일 파라독스라는 그 특징 때문에 루트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얘의 안전성은 2의 160승, 즉 2의 80승, 2의 80승 정도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80비트 정도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 컴퓨팅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한 10년이 지난 2005년도에 중국에 있는 학자가 샤1에 대한 공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발표된 공격의 발표가 뭐냐면은 충돌을 2의 69승의 비용으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를 해요. 그럼 원래는 2의 80승이 돼야 되는데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저 비용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한참 지나서 얘를 더 줄였습니다. 2의 61승.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샤1은 현장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조만간에 샤1의 충돌을 찾는 사람이 발견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쪽 이제 리스트에서 샤2라는 걸 발표합니다. 근데 샤2는 버전이 하나가 아니라 4개가 있어요. 그래서 해시값의 길이가 224, 256, 386, 511 1인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샤 256 이렇게 되면 얘는 샤2인 거고 해시값의 길이가 256비트입니다. 그러면 얘는 충돌에 대한 안전성은 이 정도 될 테고 뭐 저런 공격들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도 좀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뭐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발표들 때문에 샤의 내부 구조 자체에 대한 이제 뭔가 개선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08년도부터 새 표준에 대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캐샥이라는 알고리즘이 샤3로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얘도 샤2와 마찬가지로 4가지 버전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이름은 이렇게 표준 이름은 샤3이지만 기존의
SHA-1부터 SHA-2까지의 내부 구조랑 전혀 색다른 새로운 형태의 해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얘를 많이 써야 될 텐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얘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공인인증서만 보더라도 SHA-2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현재.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가야 될 테고, 자바 암호 라이브러리를 보니까 오늘 시간이 진도 때문에 라이브러리는 조금 좀 나중에 중간고사 이후에 시간 되면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제가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자바 강의를 오랫동안 해와가지고 지금 현재 자바 버전이 12예요. 12인데 12로 강의는 하지 못하고 11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바 11 버전에 있는 암호 라이브러리를 살펴보니까 얘는 만들어져 있어요. 캐샥은. 그래서 캐샥이 만들어져 있고 사용할 수 있는데, 얘와 연동이 되는 다른 것들은, 연동되는 것들은 아직 그 라이브러리에서 제대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얘는 모르겠어요. 얘는 안 해봐서. 그래서 이 자바 버전이 개선되면서 보통 이제 라이브러리도 개선이 되죠. 라이브러리가. 그리고 암호 라이브러리 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표준들을 그 라이브러리 안에 이제 집어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 버전을 어떤 버전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제공하는 암호 알고리즘이 다를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하시고, 좀 더 최근 암호 알고리즘들을 사용하고 싶으면 더 최신 버전의 자바 암호 라이브러리를 쓰실 필요가 있고, 그 자바 버전마다 어떤 암호 알고리즘을 실제 제공하는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얘의 경우도 뭐가 지원된다고 하는데 실제 제 컴퓨터에서 해보면 그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문서에는 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닌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럼 SHA-1, SHA-2까지, 또 SHA-0부터 SHA-2까지는 내부 구조가 비슷하니까 가장 오랫동안 써왔던 SHA-1에 대해서 그 내부 구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해시 값의 길이는 160비트예요. 160비트. 그래서 어떤 크기의 입력이 들어오든지 간에 해시 값은 늘 160비트 값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입력은 2의 64비트보다 작은 임의의 크기의 입력인데 2의 64비트라는 수는 무지 큰 수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의 데이터도 그 해시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한정 커지는 건 아닌 거고 요 정도로 제한은 돼 있긴 한데 저게 작은 크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중요한 거는 얘네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전체 메시지가 있으면 그 메시지를 512비트 단위로 쪼갭니다. 쪼개요. 쪼개서 작업을 합니다. 512비트 쪼개서 작업을 한다. 그리고 512비트로 쪼개서 작업을 하다 보면 맨 마지막 거는 512비트가 안 될 수 있죠. 정확히 512비트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도 뭐가 필요해요? 채우기를 해야 됩니다. 채우기. 그래서 맨 마지막 블럭은 512비트보다 작으면은 채우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쓰는 채우기랑 우리가 지난 대칭 알고리즘에서 봤던 채우기랑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대칭 암호 알고리즘 썼던 많이 쓰는 PKCS5, 7 이런 애들은 채우기가 필요한데 거기에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죠? 뭘 할 수 있어야 돼, 얘네들은. 채워진 데이터에서 얼마 정도가 채워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왜냐하면은 대칭 암호 알고리즘 암호한 다음에 복호화를 해야 되겠고, 복호화를 하고 나서는 채워진 데이터는 버려야 돼요. 근데 버릴 때 올바르게 채워진 정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필요하면 한 블럭을 통으로 채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해시값을 구해요. 그럼 그게 끝이에요. 다시 원래 값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 갖고 해시값을 넣으면 요 값이 나왔어요. 근데 또다시 똑같은 데이터를 해시하면은 다른 게 나오면 안 돼요. 다른 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채우기의 특성은 뭘까요? 여기에 채워진 데이터하고 여기에 채워진 데이터는 뭐 어떻게 돼? 같아야 되지. 채워진 데이터를 요만큼을 얘가 다른 걸 썼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요 값은 똑같은데 여기는 달라. 요 두 개가 달라요. 여기 두 개가. 그러면 요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럼 안 되겠지. 우리가 똑같은 메시지면 그 메시지의 해시 값은 같아야 돼요. 항상. 그래야지 M이 있고 HM을 계산하면 또 내가 M을 받아서 HM을 계산하면 이 두 개가 같아야 돼요. 조작이 안 됐으면. 그렇죠? 그러려면은 채우기는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 채우기는 나중에 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뺄 필요는 없어요. 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차이가 뭐 실제적으로는 비슷한 걸 쓰긴 하지만 얘와 그 대칭하면 썼던 채우기랑 얘는 요구사항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 0으로 채우든 다 1로 채우든 뭐 0일로 채우든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채우기를 할 때 동일한 값으로 채워야지 되는 거죠. 표준에 정해져 있는 그 채우라는 값으로 채워야지만 자기가 똑같은 메시지 했을 때 상대방하고 동일한 해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측면에서 채우기가 요구사항이 조금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샤 함수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즉 어떻게 되냐면 요 결과가 몇 비트? 160비트예요. 샤 함수는 160비트고 내가 이제 그 해시하려는 데이터는 이렇게 512비트 단위로 쪼갭니다. 쪼개고 여기서처럼 맨 마지막은 채우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첫 번째 블럭을 초기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표준에. 그러면 초기 값은 요 5개를 합치면 160비트예요. 160비트인데 요 초기 값 160비트 5개를 여기다 넣고 첫 번째 블럭을 넣어요. 그럼 막 뭔가를 해서 160비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때는 다시 초기 값 쓰는 게 아니라
요 값이 일로 와요. 요 값이 오고 두 번째 블럭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60비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구조를 하니까 어떤 특성이 있냐면 hx를 구했어요. 근데 hxy를 구하고 싶어요. y를. 근데 하필 이 x는 512비트의 배수예요. 배수.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얘가 이 x가 512비트의 배수예요. 그러면은 hx는 이 과정을 쭉 해가지고 최종값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y가 붙으면은 얘가 또 가서 계속 또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hx의 결과값, 요 결과값이 있을 거예요. 512비트가. 그러면 hy를 계산하는데 요 초기값 말고 hx를 여기다가 초기값으로 써서 y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 값이 뭐가 돼요? 얘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쪼개서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요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약간 이제 나중에 맥 만들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캐샥은 요런 방식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를 안 하고 다른 방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SHA-2까지의 모습들은 여기서 하는 일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도 구조는 이렇게 된다. 메시지를 정해진 블록 크기로 나눠서 반복적으로 뭔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의 크기를 안 줬네. 이 크기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SHA-3도 전체 메시지를 통으로 어떤 함수에 넣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메시지를 특정한 블록 크기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블럭은 이 요구되는 블럭의 크기가 안 될 테니까 얘도 채우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f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산해서 그 결과에서 다시 빼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스펀지 컨스트럭션이라고 해요. 스펀지. 그러니까 스펀지가 물을 쭉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짜면 물이 다시 나오죠. 그렇죠? 스펀지라는 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앞에 그 데이터를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데이터를 뭔가 어떤 방식 써서. 그 다음에 출력값을 낼 때 거기서 짜서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냅니다. 필요한 만큼. 내부적인 거는 뭐 너무 자세히는 잘
저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그 정도로. 어쨌든 얘는 얘하고 조금 이제 다른 형태로 구성을 했다. 그래서 이게 현재의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왜 이렇게 하는지는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여기 나와 있구나. 블럭 사이즈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쪽 공부하실 분은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없는 게 아니라 여기 뒷장이 있었네. 예. 그래서 해시 함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임의의 데이터를 받아서 해시 함수는 정해진 크기의 출력을 주게 됩니다. 정해진 크기의 출력을 주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특정한 블럭 크기로 작업을 하게 되고, 그렇게 작업을 하니까 마지막에는 채우기가 필요하고, 그 채우기는 얘 채우기랑은 대칭알고 썼던 채우기랑은 조금 요구사항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해시 함수가 되겠고요. 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맥은 해시 함수랑 비슷한 건데, 일반 해시 함수는 메시지만 받아서 그 메시지를 대표할 수 있는 일정한 크기의 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맥은 그 역할을 하지만 메시지 말고 모두 필요해요. 계산할 때 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맥은 키가 없는 사람은 맥 값을 계산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키는 이제 대칭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생성하는 사람도 키가 있어야 생성할 수 있고, 그 맥 값을 확인하려는 사람도 동일한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계산해가지고 내가 받은 값하고 내가 계산 값이 같은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될 텐데, 만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용 알고리즘, 새로운 알고리즘을 고안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예요.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쓰는데 어떤 면에서 대칭 암호를 쓰냐면은, 맥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입력이 키랑 메시지가 들어가서 어떤 값을 주는 거죠. 그리고 암호화도 키와 메시지를 줘서 암호문을 주게 되겠죠. 그런데 맥은 이런 경우에는 특정한 크기의 값으로 줄여줘야 되지만, 일반적인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이렇게 암호하면 요 C의 크기는 뭐에 비례해요? M에 비례하겠죠. M과 같거나 커질 수 있어요. 뭐 초기화 벡터나 채우기 때문에 커질 수는 있습니다. 얘는 맥이 160비트이면 늘 160비트가 나오는 거예요. 메시지 크기와 상관없이. 얘가 9기가든 4기가든 뭐 얼마건 늘 160비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는 있지만 입력이 이런 형태니까 얘를 뭔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이미 배웠지만 CBC 암호 모드로 했을 때에는 그 마지막 블럭을 맥값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 특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개념. 그러니까 대칭 암호 알고리즘과 맥은 입력이 같다. 그런 측면에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활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썼던 요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맥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시 함수를 할 때 여기에 요 데이터만 넣지 않고 키를 여기다 같이 넣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맥을 HMAC이라고 그래요. 해시 기반 맥.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맥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맥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해시를 한 다음에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암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 값은 K가 없으면 확인을 못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 서명하는 방법. 전자 서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맥과 차이가 있습니다. 공개 키만 있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값이 유효한 값인지 아닌지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기존의 이런 방식보다는 비용은 비싸요. 공개 키는 기본적으로 대칭 키나 해시 함수보다는 속도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높아요. 하지만 얘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하면 부인 방지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한 명,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다수가 돼요. 근데 맥에서는 이 맥에 쓰는 키는 대칭적인 키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확인하려면 여러 사람이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럼 같은 키를 갖고 있다는 것은 5명이 요 키를 갖고 있으면은 어떤 맥 값이 있으면 이 맥 값은 그 5명 중에 누구든지 만들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요거랑 또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비슷한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얘는 공개키 방식이니까 개인 키를 갖고 있는 사람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확인은 다수가 할 수 있고요. 그 사람들한테 뭘 주면 돼? 공개키를 주면 돼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키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요 값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맥이나 요거는 그 확인하는 사람도 똑같은 키를 가져야 될 거고 확인하는 사람은 그 맥 값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원하냐에 따라서는 맥 대신에 얘를 쓸 수도 있어요. 얘를 쓸 수도 있고. 얘는 얘도 문제는 없겠지만 프로토콜에서 얘가 좀 다른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형태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토콜을 잘 봐야 됩니다. 저런 용도로 또 다른 데서 엉뚱하게 그러니까 프로토콜의 형태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프로토콜들은 만들다 보면 여기서 했던 것이 저기서 또 써먹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BC 맥은 메시지를 CBC 모드로 암호한 다음에 마지막 블럭을 맥 값으로 활용하는 건데 단순하게 마지막 블럭을 맥 값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쓸 수는 없고 요 CN을 한 번 더 암호합니다. 한 번 더 암호하는데 같은 키가 아니라 다른 키로 암호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CBC 맥은 CMAC이라고도 하는데 CBC로 메시지를 그러니까 CBC 맥을 하려면 키가 2개 필요해요. K1, K2 두 개의 키가 필요하고요. K1으로 메시지를
CBC 모드로 쭉 암호화를 합니다. 그럼 이제 CN을 마지막 블럭이 나오겠죠. 그럼 이 마지막 블럭은 맥으로서의 특성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앞에 있는 모든 이 평문 블럭에 영향을 받게 돼요. 받게 되기 때문에 좋은데 이 자체로 하면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조작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쓸 수는 없고 한 번 더 CN을 또 다른 키로 암호화를 해서 요 값을 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맥이랑 해시랑 좀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면 해시는 뭐 160비트짜리 해시다.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2의 80승이라고 하는 그 충돌 회피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따지게 되는데 맥은 뭐 맥 길이가 160비트다. 그럼 충돌 회피 뭐 이런 걸 얘기할 텐데 얘보다는 이 160비트를 썼을 때 이 경우에는 이제 키를 쓰게 되는데 그 키를 찾아낼 수 있냐? 만약 K1, K2를 쓴다 그러면 이게 AES라고 하면 AES는 블럭 크기가 몇 비트예요? AES 128비트예요. 128비트는 160비트가 작잖아요. 그리고 얘를 생각했을 때 충돌 회피를 고려하면은 2에 64승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너무 작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말고 뭘 쓰냐면은 두 개의 키를 쓰게 되겠죠. 이 키가 각각 128비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감안했을 때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얘가 좀 작지만. 그러니까 맥 길이는 이게 해시 길이라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키가 필요하니까 이 자체가 이렇게 작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해시 함수, 일반 해시가 128비트라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맥이면은 상관없어요. 왜? 맥은 요거 말고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메시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키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 키와 메시지 길이를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해시 함수의 길이가 160비트라는 거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 값의 최종 값의 길이가 얼마다라는 거에서 해시 함수랑 고려해 가지고 얘가 너무 짧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해시는 맥 값은 그 길이가 일반 해시 함수보다는 작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SHA-1, HMAC SHA-1을 쓰게 돼요.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써도 SHA-1이 문제가 있지만 SHA-1을 기반한 맥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메시지 말고 뭐가 들어가요? 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네스티드 맥은 암호화를 하는데 암호화 모드를 조금 다르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해서 어쨌든 마지막 블럭이 전체 메시지 블럭들에 영향을 받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CBC는
요 값이 얘랑 엑소화 돼서 또 들어가죠. 암호화가 되는데 nmag은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얘랑 엑소화를 되는 게 아니라 얘를 그 다음 키로 써요. 키로 써서 얘를 암호화합니다.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암호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안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키로 최종 블럭을 암호화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블럭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는데 이 계속 계산해 나가는 방식이 이제 조금 달라진 거죠. CMAC하고 CBCMAC하고 좀 달라졌어요. 근데 이 두 개 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CBCMAC의 결정적인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CBCMAC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카운터 모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었죠? CBC는? 네? 그쵸? 얘는 순차적으로밖에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CBC도 순차적으로밖에 계산을 못하는 거고, 그럼 CBCMAC도 계산이 멀티 프로세서를 활용 못하겠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계산하려면 요 결과가 필요하죠. 얘를 키로 쓰니까. 그래서 CBCMAC이나 nmac이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계산할 때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 프로세서를 쓸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CTL 모드로 암호화해서 마지막 블록을 쓰자.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그렇죠? 왜냐하면 CTL 모드는 영향을 이 마지막 블록은 뭐에만 영향을 줘요? PN만 영향을 받아요. CTL 모드는. 그렇죠? CTL 모드는 PI, XO와 SI예요. 그러니까 PN은 SN에만 영향을 받고 PN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P1하고 P2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마지막 블록은.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맥으로 쓸 수 없죠. 그렇죠? PN에만 영향을 받으니까 맥으로 쓰려면은 모든 메시지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조금만 달라도 달라야 돼요. 근데 얘는 앞에 거 다 다른데 PN만 같으면 맥값이 같아져 버리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CTR 모드는 맥으로 활용은 못 합니다. 그래서 nmac이 있는데 CMAC이나 nmac이나 병행 처리가 안 된다. 그래서 고안된 게 Parallel MAC입니다. PMAC. PMAC은 조금 복잡한데 어쨌든 얘네들을 요 각각을 병행으로 할 수 있어요. 병행으로 할 수 있는데 마지막을 어떻게 했냐? 마지막 맥 값을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이 전체를 XOR해요. 그러니까 CTL 모드도 비슷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CTL 모드도 요것들을 병행으로 수행할 수 있죠. 병행으로. 그렇죠? 근데 병행으로 수행했는데 요 하나는 얘만 영향을 받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는 요 값은 얘만 영향을 받아요. 근데 맥 값은 전체에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얘네들을 전체를 XOR 시켜서 그 값을 한 번 더 암호해서 최종 값을 만들어요. 이런 방식으로 PMAC이라는 게 제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CMAC, nmaac 얘네들은 맥으로 훌륭한데 문제점은 계산 속도가 느리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PMAC. 그러니까 PMAC의 방법은 얘네들을 병행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만 쓰면 문제가 있으니까 마지막 블럭을 맥값으로 취한 게 아니라 전체 암호 블럭들을 XOR해서 하는 거야 되죠. 이 XOR 하게 되면 이 값은 이 최종 값은 얘에도 영향받고 P2에도 영향받고 다 영향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시 기반의 맥.
해시 기반의 맥은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용할 키를 메시지 앞에 붙여가지고 해시한다. 또 사용할 키를 뒤에 붙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결정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요. 얘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있고 이렇게 있으면 hy만 계산해서 요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hy에 시작되는 초기 값을 표준에 있는 값 쓰는 게 아니라 요 값을 쓰게 되면 얘랑 얘는 같아요. 그 얘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다가 x'을 붙이는 거는 의외로 심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맥 값을 가져다가 걔를 초기 값으로 이용해서 요거를 초기 값으로 이용해서 x'을 계산하면 요게 되는 거예요. 키를 몰라도 내가 요거를 계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럼 뒤에 붙이면 되지 않냐? 뒤에 붙여도 뭐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단순히 붙이는 거 또는 단순히 뒤에 붙이는 것은 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 앞뒤로 붙이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앞에도 붙이고 뒤에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앞에도 붙이고 뒤로 붙이는데 이 키 길이는 그 512비트는 되게끔 요 해시 함수가 512비트로 동작을 하면 512비트가 되게끔 늘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면은 안전하다. 그래서 어쨌든 요 형태가 이제 요 형태인 거고요. 앞에 뒤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범은 앞에 뒤에 붙이는 게 아니라 x에 대해서 k2로 하고 그걸 다시 한번 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하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해시 함수의 특성 때문에 그냥 뒤로 붙이거나 앞으로 붙이면 곤란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표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요 형태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표준은. 그런데 캐샵 샤3로 가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해도 안전하다고 해요. 캐샵은. 그 내부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샤 계열들은 샤2까지의 계열들은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안전하다라는 거고 이제 향후 캐샥이 보편화되면은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뒤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해시 함수니까 이제 키를 여기 넣어야 되니까 그냥 앞에다 붙여서 해시하자. 뒤에다 붙여서 해시하자 하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뭘 봐야 돼요? 이 해시 함수의 특성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살펴봐서 좀 더 문제가 안 되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널리 썼던 샤1, 샤2들은 요 둘 다 이런 방식으로 쓰면 안 된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